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저희 뒷 배경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기와 인공기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는데요. 잠시 뒤 3시 30분부터는 첫 정상 간의 회담도 개최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정상회담에는 어느 정도 담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 좀 위기감이 강해졌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실행하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다시금 이슈로 올라오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경계감 강하고요. 우리 시장 그리고 여타 글로벌 시장 아시아 증시들은 경계감을 강하게 갖고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경계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이 호재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2박 3일간의 일정 안에 어떤 의제들이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경제수장들은 올라가서 어떤 이야기가 나누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협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청사진들이 나올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나올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 가지 팽팽하게 호재와 악재들이 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그동안에 답답했던 시장의 물꼬가 좀 트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협주들은 그렇다면 2박 3일 동안에 이후엔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시청자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하나하나 오늘장 내일장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렸던 오늘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평양 정상회담 시각이 오늘 오후 3시 반으로 정해졌는데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이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 1시간 반가량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AP, 프랑스 AFP, 일본 교도, 중국 신화통신을 비롯한 해외 주요 언론들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도착 소식을 일제히 긴급 기사로 타전했습니다. 외신들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회담 진행과 또 결과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향 가는 길은 추석 하루 전인 23일 오전이 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4일 오후가 가장 밀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9천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귀성 시점은 추석 하루 전인 9월 23일 오전이 전체의 26.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귀경 시점은 추석 당일인 9월 24일 오후가 이 전체의 26.3%로 최다였고 추석 다음 날인 25일 오후는 25.6%로 뒤를 이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심야 시간대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정하고 탈원전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후보자는 취임하게 된다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2307.15포인트에서 4포인트 상승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좀 휘청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 악재가 또 나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을 했고요. 이후에 조금씩 남북 정상회담 쪽으로의 분위기로 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 삽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량 많지 않고요. 개인 외국인도 많이 사진 않습니다. 외국인 불과 317억 원 정도만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951억 원 팔고 있는데요. 금융투자 투신 쪽에서 주로 팔고 연기금은 65억 원 순매수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오름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은 또 오르네요. 1% 내외 상승이고요. 셀트리온 하락합니다. 하지만 30만 원 지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딱 50만 원 지금 터치를 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부터 삼성물산까지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LG화학이 지금 2.97% 좋은 흐름 오랜만에 또 가져가고요. 네이버 하락합니다. 72만 5천 원 거래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SK 하락하는 가운데 KB금융만 소폭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31포인트대입니다. 역시나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비슷한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보다 그래도 많이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됩니다. 825부터 833포인트대까지 역시나 코스닥도 하락 쪽에서 움직이다가 오후 들어서 지금 상승 쪽에서 자리 잡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인데 매수 물량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기관 336억 원, 외국인 241억 원 사고요. 개인은 510억 원 순매도합니다. 기관은 전주체가 골고루 소폭씩 매수하고 있다라고 현재 집계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지금 하락하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올라갑니다. 특히나 포스코캠텍 다시금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7만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CJENM도 상승폭을 꽤 키웠습니다. 신라젠 어느새 96,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메르스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 최종 완치 판정 내렸다라고 해서 메르스 이번에 한 명의 확진 환자가 있었는데 더 이상의 추가 환자 나오지 않았고요. 한 명의 환자 역시 최종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당국의 조치가 굉장히 빠르고 적절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노스, 바이로메드, 코오롱티슈진 올라가는데 코오롱티슈진의 상승폭이 꽤나 큽니다. 코오롱티슈진 역시나 어느새 48,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메디톡스 오늘도 조정받으면서 시총 8위까지 내려앉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지금 조정이 이틀 연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퍼러비스, 셀트리온 제약, SK머티리얼즈 하락하는 가운데 제넥식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보합권 유지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조정이 살짝 나옵니다.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에 백인범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의 이슈는 단연 남북정상회담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이슈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남북 정상회담 외에도 아무래도 지난 거래일 미국 시장에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던 미국의 이제 중국에 대한 3차 관세 부과를 단행하기로 했다라는 점 등이 좀 시장에 그래도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요. 우선 당초 예상보다는 완화된 관세 부과율 등에 있어서 일단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는 안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관세 부과에 있어서 일단 지난 거래일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와 금융 섹터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던 점 등은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도 금융업종의 일단 약세 흐름과 더불어서 IT 대표주들에 있어서도 일단 상승을 제약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안에서는 LG전자로의 매도세가 쏠리면서 일단 업종 내에선 LG전자의 급락이 이런 업종 우려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대외 이슈에 밀접한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 지수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금일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좀 특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외에도 금일 뉴스상으로 가장 많이 접해보셨을 일단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일단 뉴스상으로는 이슈가 좀 되었을지는 몰라도 오늘 주식시장 내에서는 딱히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슈 소멸에 따른 관련주들의 약세로 시장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주 내에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현대엘리베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차익 실현 등이라든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일단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번 세 번째로 이어지는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 강도가 좀 약해졌던 점, 그리고 그 외에 대북 이슈를 둘러싼 안보리 제재 등의 이슈 등이 좀 혼재되어 있던 점 등이 이러한 대북 관련주들에 대한 약세를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외에도 오늘 강세 업종 가운데에서는 일단 면세점 관련주들의 상승세, 그리고 바이오 업종 내에서 신약 개발 업체들의 급등한 모습 좀 특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면세점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당초 시장 우려감보다 면세점 사업군이 양호한 점, 그리고 기대보다 못하더라도 중국의 황금 연휴를 앞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올릭스를 비롯해서 아이큐어, 삼천당 제약,
레고캠바이오 등 신약 개발 쪽에 치중되어 있는 종목들의 급등세가 업종 내에서 눈에 띄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슈 하나하나 정리 잘 해주셨는데요. 이외에도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될 오늘의 이슈 또 있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각이 좀 덜 되고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지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계속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지속하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비교를 해보자면 과거 OLED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를 어쩌면 2차 전지 관련주로서도 좀 연결지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방 업체들의 전기차 확대는 곧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있어서 일단 배터리셀 업체들의 캐파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글로벌 배터리셀 업체의 연간 캐파가 약 77기가와트 수준인데 향후 3년간 약 2.5배 이상 증가한 200기가와트 수준으로 2021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캐파 증설에 따른 수혜는 아무래도 배터리셀 제조 공정 시에 소요되는 장비라든가 소재, 부품업체들에 대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 연결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차 전지 밸류 체인 상의 수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지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를 들자면 삼성 SDI부터 에코프로, KG케미칼, 상신 EDP 이렇게 셀, 장비, 소재 이런 업체들로 밸류 체인을 연결지어 보셔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배터리셀 소재 그리고 장비 업체들에 있어서 각 부분의 토픽 종목을 꼽아 보셔서 일단 그 커버리지 내에서 투자 전략을 짜보시는 점도 지속적으로 고려해 보자라고 조언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전략 잘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 호재로 분명히 인식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장의 악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아무래도 역시나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가정하시고 여전히 대응하자는 의견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다음 주 명절 연휴 앞두고 관망세가 더 짙어지는 가운데 일단 한정된 시장 관심 내에서 이러한 차별화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우선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과 더불어서 일단은 이러한 무역 분쟁 이슈에 민감하지 않은 업종군으로 관심을 두시면서 당분간 시장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무역 관세에 있어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내일 오후 12시 40분경에 일단 관련되어서 발언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이슈에 민감하지 않은 업종 중에서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미디어 엔터 업종이라든가 2차 전지 업종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디어 엔터 업종 내에서는 최근 주가가 급등하긴 했지만 JYP 엔터테인먼트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업종 역시 앞서 간략히 말씀드렸던 삼성 SDI부터 상신 EDP 등에 대한 관심 지속하시면서 내일 시장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들까지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연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리고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남북정상회담이 지금 평양에선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정상이 지금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해법을 찾을 예정입니다. 특히나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이 전 세계에서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핵심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핵심 이슈는 아무래도 비핵화 그리고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 대통령도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수준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본적으로 북미 관계가 경색된 것은 북한이 최대 60기의 핵 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생산뿐만 아니라 비밀 시설에서 핵 연료 생산을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은 북한이 북미 대화를 원한다면은 핵무기 폐기를 위한 신고서 작성을 약속하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가운데 60에서 70%를 앞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이내 미국이라든지 제3국으로 옮기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신고나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의 첫 단계를 잘못 깼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신고와 관련된 부분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금융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 여기에 한반도의 평화체계 구축이 주변 각국의 이해가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창조적 해법을 도출해서 주변국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을 합의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성공에 대한 성패는 비핵화에 대해서 얼마나 이끌어내느냐, 이 부분이 얼마나 합의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 또 만족도가 미국이 원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까지 올라갈까요? 네, 아직까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통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요. 이를 내렸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2차 정상회담 직후에 공동선언문 형식으로 평양선언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미국의 북한 정책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그 비핵화를 확답하여 주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문서화된 합의문에 당기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족구는 단 구두 발언에 그쳤을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연내 종전 선언은 물론이고 제재 완화, 북미 정상회담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이 창조적 해법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흡족한 결과물들을 가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제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지금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당근을 쥐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체제 안정과도 같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어떤 것들을 지금 요구하거나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을까요? 네, 유엔 안보리 같은 경우는 지금 10차례에 걸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 경제는 외부와 완전하게 지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수출길도 지금 모두 막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북한의 경제 발전 5개년 전략과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 공동 연구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공동 연구하자고 들고 나온 것은 아무래도 김정은식 개혁 개방 정책의 핵심이 3종 세트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개발구, 두 번째는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세 번째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식 개혁 개방 모델을 북한에 안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또 부패 문제, 여기에 평양에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투기 붐이 일어나는 등 아주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식 경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줄 뿐만 아니라 제재가 풀렸을 경우에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 에너지, 운수, 전력과 같은 남북 경협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좀 독려를 하겠다는 문제, 그리고 남북 경협이 속도를 낼 경우에는 외국 기업이 북한의 그 경제 특구 5곳, 경제 개발꽃 22곳에 참여를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분석이 됩니다. 일단 공동 연구 지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북한에서 선뜻 받아들일지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럽다라는 게 시장의 지금 예측인 것 같고요. 만약에 비핵화의 길로 가게 된다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이런 경제적인 부흥이 좀 올까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 유치가 가장 시급합니다. 또한 김정은식 개혁개방 정책에 추진하는데도 한국 경업이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공동 연구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식의 그 경제 발전을 달성한다든지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과 같은 경제 발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서방 적대 정책이 해소가 되더라도 유일 체제가 갖고 있는 그 내부 모순이 워낙 뿌리가 있고요. 또 법 위에 존재하는 수령 체제 같은 경우는 개발 독자와는 전혀 다른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WTO에 가입을 해야지만 외국 자본 유치가 가능하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의 기업들의 그 자율성 인정, 그리고 물질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정착이 돼야지 개혁 개방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북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기업 관리 제도라든지 경영 자율권 확대가 정착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우리식의 사회주의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선뜻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굉장히 지금 매달리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토록 매달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명목상으로는 그 북미가 70년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한다는데 의미가 가장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커다란 수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테러 지원 국가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니세프라든지 세계 식량 계획에 따라서 식량이나 의약품 같은 인도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요. 또 외국으로부터 차관 공여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때도 금융과 관련된 규제도 철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게 되고요.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취했던 금수 조치인 수출관리법, 대적성 국가교육법, 공산국가에 대한 제재, 유엔 제재와 같이 3중 4중으로 봉쇄됐던 거래 금지가 사실상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식품이나 농수산물 수입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제협력,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목은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국제법상으로도 종전선언 같은 경우는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상당히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미 연합훈련을 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서해 북방 한계선 NLL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이 영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국방 백서에서도 주적 개념이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의 작전 개념도 공세적에서 수비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 방북 인사 명단을 보면 한류 연예인들도 많이 보이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4대 그룹 총수인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해서 4대 그룹 총수가 올라갔고요. 17명의 경제사절단이 올라갔는데 이게 대북 경역 사업에 이제 아무래도 속도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평양을 방문하는 특별 수행원의 그 3분의 1이 경제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산림청장, 코레일사장, 상강회의소 회장뿐만 아니라 4대 그룹 총수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주시장에서는 대북 경협과 관련된 사업에 아무래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정상회담 시간에는 경제인들은 북한의 내각 부총리와 대화를 갖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유엔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경협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 유엔 제재 해제 뒤에 경제 협력 방안이라든지 제재와 관련된 해제가 됐을 경우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북한시 개혁개방 정책을 듣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하고 그리고 또 북한이 핵신고라든지 검증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철도 연결 사업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재가동 그리고 러시아 국영가 가스프롬과 남북 가스관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제인들로서는 남북 관계 개선은 비핵화 속도 그리고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투자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여건이 조성되고 새로운 환경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은 앞으로도 좀 당분간 미온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번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 간에 지금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율을 잘 하고 오겠다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북미 간의 간극이 지금 어느 정도 생겼는데 기존보다 더 커진 겁니까? 네, 지금 현재는 북한과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서로가 더 이상 진척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원래 위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미 간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정상회담에 창조적인 비핵화를 제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북한이 현재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이에 상응한 조치를 담는 제한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핵신고,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비핵화 과정에 성의를 보일 수 있게 했을 경우에는 북미 간의 갈등 상황이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또 모호한 구두 약속만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누구와도 감독을 받지 않는 비핵화를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 해제를 할 수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3차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을 좀 타개하고 그리고 북미 대를 봉계되어 올리는 이런 작업들을 하겠지만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동북아 지역에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끝장 협상을 해서라도 결과물을 마련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남과 북이 대한민국과 북한이 지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잘 이야기가 된 뒤에 북미가 다시금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조금 더 진전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진전된 결과가 나온다면은 북한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우리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이런 불확실성 해소와 관련된 단초를 잡을 수 있는 게 내일 오전에 합의문 내용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 해소 그리고 무력 충돌 방지와 관련된 군사 부분은 대부분 합의가 된 상태고요.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도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과정이 워낙 까다롭고요. 또 한미가 생각하는 생각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진전된 합의 도출이 사실상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유엔 제재를 해제시키고 대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포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비핵화와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보십니다.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실질적인 또 효과가 나타나려면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 대북 관련주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연중 최저치를 찍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부분이 계속해서 격화가 되면서 미국 증시는 훨훨 날고요.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연저점 찍고 내려가는 건데 2651포인트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3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 반등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중국은? 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대중국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3탄이 아니라 앞으로 9월 27일이죠. 실제 발동이 됐을 때 중국이 이와 관련해서 제재 조치를 내놓는다면 중국 전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해줄 수 있다는 이런 불확실성이 중국의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를 상당히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래 90%가 개인들이 차지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 주가는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라든지 감시 카메라와 관련된 보안 제품들을 수출하는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위에나 하락 압력이 재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입 비용이 많은 항공 운송 종목을 비롯해서 중국 내 한계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장 기업 한 300여 개 종목들이 집중적인 매물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제에 민감한 자동차나 소매, 식품과 관련 쪽으로는 계속 매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중국 증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보이는 손인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창출시켜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공공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그리고 다양한 내수와 관련된 활성화 조치들이 나오는 시점이 중국 증시의 반등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무역 전쟁과 관련된 마지막 실탄이 오고 갈 9월 27일을 전후해서 중국 정부가 정책안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까지는 좀 중국 증시에 대해서 경계감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들, 시장 상황 이야기들 조금 더 짚어보면서 또 다양한 종목 이야기까지, 종목 상담까지 잡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